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산과 연기를 하도록 할 것인데 산과 연기 그 다음이 중화 반응. 먼저 이 산과 연기 중화 반응이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학 원으로 갔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건 3학년이 됐건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단원을 버리는 친구들, 하다가 버리는 친구들은 100% 얘 때문에 버려요. 그 다음에 화학 그러면 일단 화학을 할 수 있다 없다 필요 없어. 저걸 할 수 있으면 화학 하는 거고 저거 못하면 화학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통합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이 있어서 물리 가르치면서 통합과학을, 화학 가르치면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계실 거야. 근데 이걸 좀 입장 바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네 입장은 통합과학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선 통합과학이 눈에 보일까? 화학원이 눈에 보일까? 화학원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는 통합과학이니까 요 정도 수준에 내야지 화학원이니까 이만큼 여기서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만큼이야. 근데 통합과학은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서 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하려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통합과학 요 정도면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출판사에서 문제를 낼 때는 영역을 정확히 챕터를 딱 잘라서 더 이상은 안 내.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특히 숭실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이 좀 강하다 보니 남고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이 좀 강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케이스가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할 때는 통합과학 영역에서 먼저 갈 거야. 그래서 중간쯤 되면 화학원으로 풀 거예요. 대신 화학원은 내가 되도록이면 거의 다 해줄 거고 거기서 풀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고 못 풀어도 저렇게 보는 거였어 하고 다시 통합과학으로 내려오면 통합과학이 얼마나 쉬운지가 느껴져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하나 챕터니까 통합과학의 화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를 이번 기말고사 때 1, 2등급을 결정하는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통합과학 남은 범위를 이렇게 보면 얘가 거의 1, 2등급을 결정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 자 그런데 이 단원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꼭 있어. 이유가 뭐가 있냐면 무조건 외워야 될 게 있고 외운 것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외웠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석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영역까지 넘어가도록 할게. 일단 먼저 교과서적인 정의 먼저 좀 가도록 하십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선생님들이 이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탁인데 내용 배우려고 내용만 이렇게 캐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생님 입장에선 그 영역에서 학교 선생님 기준 영역에서 확장된 거 그다음 베이직 이제 여기 배경 지식을 보통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는데 얘가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1학년 때 여기 원소의 주기적 성질 해서 뭐 주기율표, 옥텟 규칙, 비활성 기체,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1학기 때 했으니까. 그게 여기 싹 다 들어있어요. 그걸 까먹었어. 그러니까 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배경 지식을 까먹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선 되게 좋은 게 한두 문제만 툭 던지면 서열이 나오는 거야. 얘가 잘 배웠는지, 배경 지식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외운 건 잘 외워놓고 있는지, 해석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두 문제로 애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잊지 말도록 하시고 자 이제 배경 지식을 반드시 잡아놓도록 할게요. 귀찮아도 만약에 이거 저거 아는 건데 그러면 괜히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외워버려.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럼 빨리 외우려고 노력하시고요. 아는 거야. 그럼 지금 막 하고 외워. 그게 좋아. 자 일단은 쉬운 거 먼저 갈게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수용액이라는 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수용액, aqueous solution이라고 해서 얘는 정리하면 물에 녹은 상태를 우린 수용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아무것도 아닌데 얘랑 묶여버리는 순간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색깔로 바꿀게.
다 알겠지만 빨간색으로 썼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일 거야. 이온화. 화학을 많이 가리키고 오래 가리키고 문제를 많이 내본 사람들은 이온화라고 하는 거에서 강조 안 하는 선생이 없어요. 이온화가 얼마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게 이걸 내가 영상을 찍어서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너희들한테 다 보여주고 너희들한테 수백 번 강조해도요, 그거를 따라오는 친구가 1%도 안 돼요. 이런 말 해서 좀 미안.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중요한데 애들이 중요도를 못 느껴. 왜? 표면적으로 티가 안 나. 해놓으면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걸 안 해도 풀 수 있거든. 잘 기억해.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하면 편해. 그러면 이왕이면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할 필요 뭐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왠 줄 알아? 얘가 고난도 문제로 갔을 땐 얘가 안 되면 그 문제를 못 풀거든. 고난도로 갔을 때 얘가 필수 조건이야. 근데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꼴랑 수능으로 갔을 때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접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접하면 긴장해서 이거 자주 써먹으니까 해놔야지 하고 연습을 해놓을 텐데 나올 일이 별로 없고 써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해도 답이 나오니까 해버렸단 말이지. 근데 그게 몸에 배버린 거야. 이온화를 할 생각을 못하는 거야. 몸에 안 배서. 근데 최고 난이도로 갔을 때는 들을 땐 알겠어. 왜? 이온화는 알고는 있으니까. 근데 써먹는 습관이 안 들려 있다 보니까 생각해보자. 잘 듣고 이해되는 게 뭐가 중요해? 시험장 가서 안 틀리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게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몸에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온화를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 딱 마침표가 안 쪄지지? 이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웃긴 건 미리 얘기하는 거야. 고3들도 재수생들도 그 실수를 꽤 많이 범해. 특히 재수생들은 지들이 알아. 이게 얼마큼 왜? 이것 때문에 한두 문제 틀려가지고 1등급 못 찍어서 재수종합반에 왔는데 지들이 모르겠어? 자, 지금 미리 얘기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난이도 이거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얘를 이온화하는 연습하세요. 그럼 몸에 배버리면 어떤 문제 쉽건 어렵건 솔직히 니네가 딱 보자. 이건 쉬운 문제겠어? 이건 어려운 문제겠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온화를 먼저 시켜보는 거야. 해놓고 근데 두두두둑 풀려. 그럼 끝난 거고. 이온화 시켰는데 복잡한데? 근데 이온화를 안 시키면 복잡한 데가 아니라 손이 안 되죠. 연습 꼭 하자.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장담해. 학교 선생님이 이거 100%네. 이유는 간단해. 숭실 기출문제에서 이거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그럼 나온다야. 숭실만의 문제는 아니야.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와. 자, 이온화라는 말을 이제 다시 강조했으니까 부탁이야. 선생님이 강조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온화라는 것은 일단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돼? 양이온하고 이거 했었니 저번 시간에? 안 했지? 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음이온으로 나뉩니다. 이것 때문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통합과학 무시할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내용 배우면서 문과갈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기 우리 학원들은 웬만해서는 다 이과 쪽이니까 그래서 화학원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들어오는 게 지금 화원을 생각할 거야. 어차피 이해 안 되면 얘기하면 되니까 얘는 화원을 따지면 4단원에 있어요. 그런데 양이온, 음이온은 어디에 있냐면 2단원에 있어요. 플러스 3단원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합하는 한 문제를 탁 내는 순간 화원 기준에서는 2, 3, 4단원이 한 문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싫어할 이유가 없고 너무 익숙한 문제니까 내는 거. 대신 얼마만큼의 비중을 여기다 둘 건지 여기에만 둘 건지의 문제인 거지 얘네들을 안 낸다는 생각, 안 내야지 라는 생각조차 못 하셔. 화학은 이게 묶여있는 거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나눠 놓은 거지. 화학 배우는 사람은 이게 왜 나눴는지 이해 못하냐? 나눴으니까 하는 거지. 이건 한 세트야. 잊지 말자.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이온화. 그래서 나뉘었다라는 거, 이온화로 나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기 전도도. 전도도. 이 지금 요 말한 요 네 가지는요, 실제로 교과 내용에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이래요, 저래요, 요 정도만인데 중요한 건 요 네 아이들이 왜 배경 지식이면서 중요하냐면 강조하진 않은데 내가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출제 영역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쪽 단어에서 얘네들 중에서 최소 두 개는 문제 무조건 나와. 단 얘가 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나와 있는 걸 알고 가면 문제가 조금 더 스무스한 거고, 이게 정립이 안 되고 그냥 들이받으면 얘까지도 해석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잡아주시고, 자, 전해질을 간단히 정리하고 전기전도 하고 그다음 또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해질 이라는 단어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배경지식이니까. 일단 전해질이라는 아이의 성질이 뭐냐면 아주 특이해. 첫 번째,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없어요. 잠깐 일로 갈게. 쉬운 단어로 바꿀 테니까 너희들은 뭐 주관식 서술형이 아니니까 전기 전도도 그러면 전기 통하는 정도, 전기 통합이라고 해서 전기 전도도가 좋다 그러면 아 전기 잘 통한대. 전기 전도도가 없대. 전기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어려운 단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 나오면 지금 외우지 마. 그냥 뭐 전기 요 정도만 생각해.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좋대. 잘 통하나 봐. 이 정도야. 이 정도로 끝내버리세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런데 얘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를 안 통한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 말로만 할게. 수용액은 물에 녹은 거고 용융 상태는 열에 녹은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액체 상태라고 해요. 마그마 같은 거 있잖아요. 용광로 끓이면 이렇게 고체인데 막 흐물흐물한 액체 되잖아. 그건 용융 상태라고 해요. 소금 같은 거나 설탕을 물에 집어넣어. 그럼 녹지. 그거는 수용액 상태. 둘 다 합쳐서 그냥 액체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수용액 상태만 씁니다. 수용액일 때. 외우지 마. 듣고 이해하고 그냥 저런 게 있어.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하다가 문제 나올 때 까먹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짝 보고 아 이런 거 하고 익숙하게만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상과 연계 중화반응 하다 보면 계속 나와서 알게 돼. 조금 익숙해서 빨리 접근하느냐 어색해서 늦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수용액 상태일 때야. 이때는 전기전도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베이직이나 천천히 가는 거야. 좀 더 스피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김에 전기전도도 전기를 통한다라는 것은 특징은 첫 번째, 전자나 이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요. and 그리고 두 번째, 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성립했을 때 전기를 통하게 되는 건데, 전기 통하는 물질은 이 조건이 성립한 거고, 전기 통하지 않는 물질은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배가 됐을 때는 전기를 통하지 않게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온 김에 계속하자. 고체일 때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왜 전기를 통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전해질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아시면 돼요. 특성. 무엇이냐면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여기서 양이온을 플러스라고 하고 음이온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얘는 고체일 때를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고체겠죠? 일로 갈게요. 이온은 있네. 양이온, 음이온이란 이온이 있는데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동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해석됐어. 이제 안 해도 돼. 그런데 수용액 상태일 때는 얘가 물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얘가 말로만 수화 현상에 의해서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녹아버린 거야. 그럼 눈으로 있으면 눈 확인하자. 이온이 물속에서 나뉘었잖아. 그럼 움직일 수 있네. 그러니까 전기를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전해질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기 전도도와 전해질을 그대로 이어져 버렸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 산과 염기. 이게 좀 되면 좀 부드러워져. 자, 먼저 산성. 산의 정의. 그 다음에 염기의 정의. 문장으로 하지 않고 단어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문장화 시키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일단 공통점은 뭐냐? 산성이건 염기건 둘 다 어떤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예요. 에서 출발합니다. 물에 녹은 상태. 어디 갔니? 물에 녹은 상태에서 이 산성이 되려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총칭해서 걔를 산이다, 산성 물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물속에 들어갔어. 근데 녹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하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면 얘를 염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살짝 그런가 봐. 그럼 키워드만 잡아. 키워드만.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산, 수용액 수산화 이온 염기. 요거만 체크하세요. 단어 키워드만 외워. 산, 수용액, 수소이온, 염기, 수용액 상태. 이것도 길다. 그래, 그냥 딱 잘라. 산, 수용액, 염기, 수소이온, 염기, 수산화이온. 딱 끝. 이제 물론 이제 원으로 넘어가면 요게 변수가 생기는데 통합과학에선 아무리 깊이 나와도 얘를 변수로 잡지 않습니다. 말로만 할게. 여기 이건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는 정의가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하나 있고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는 통합과학에선 절대 안 나와. 물론 이럴 경우 있어.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출력해서 학생들한테 줬어. 그건 나와. 근데 충실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프린트 받아본 건 몇 년째 수십 년째 봤지만 내질 않으셨어.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게 되고 그냥 요 정도만 가셔도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거 물에 녹아서 양이온이 됐어요. 해석하자. 생각하는 공부하자. 외우는 공부하지 말고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을 내놨어.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그럼 얘가 수소 이온으로 혼자 있는 애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놨다라고 표현하진 않지. 즉 얘는 전에는 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얘랑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겠지. 그러다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 양이온, 음이온을 나누면서 그 중에 양이온이 수소이온이었던 거지. 그러면 그게 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모르긴 몰라도 누구여야 돼? 음이온이어야겠지. 이쪽도 마찬가지야.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을 내놨다라는 말의 뜻은 옆에 누군가가, 즉 얘가 누구야? 양이온인 누군가가 이렇게 있었다가 들어가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은 거지. 그럼 결국엔 이쪽 옆에 누가 있을 거야? 산에 음이온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음이온이 나왔으니까 누군지 몰라. 염기에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양이온. 이렇게 되겠지. 외우지 말고 여기서 외울 거는 산, 수소 이온, 염기, 수산화 이온만 외워요. 이건 내가 이해시킬 거니까. 그 다음에 이해됐다고 해서 그냥 이해됐어. 근데 이해됐는데 난 외울래? 그럼 외우셔도 돼요. 안 외워도 돼. 대신 문제 풀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외워도 되는데 나 성격 급하고 외워야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겨. 그럼 외워 상관없어. 안 외워도 돼. 대신 외울 건 외우자. 지금 눈으로 외워. 끝났지? 이 정도는 외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앞에 거 그냥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 자 예를 들게 살짝 얘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솔직히 자 그럼 산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소이온 일단 이 머리 이건 자꾸 떠올려야 돼. 있네. 다 산성인가 보다. 아니죠. 왜? 이거만 보고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몰라.
있고 수산화도 이온도 있으니까 오 얘는 산도 되고 염기도 되겠네요. 이래서 필요한 게 뭐야? 얘야. 어떻게? 이온화를 시켜야 돼요. 얘를 이온화 시키면 얘를 이온화 시키면 얘를 이온화 시키면 가지고 수소는 있을지언정 내놓진 않았지. 얘를 내놨네.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얘는 염기가 된 거야. 얘네들은 봤더니 수소 이온을 다 내놨네. 그럼 얘는 산성이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계속 봐봐. 얘네들이 산성인 염산, 염산, 황산, 질산이 공통점이 뭐예요? 얘를 내놓는다라는 산성이라는 무엇이 돼? 공통점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랑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지. 왜 다르다라고 너네들이 왜 나한테 얘기했어? 뭐가 달라서? 얘가 달라서 다른 물질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상 보자. 상황상 너희와 나를 묶을게. 그럼 인간이라는 공으로 하면 우린 같은 거지. 근데 10대와 10대가 아닌 거 하면 너희와 내가 남이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잖아. 공통점은 뭐야? 수소이온을 내놨다는 게 공통점. 얘네들 다른 점은 뭐야? 음이온이 다른 거지. 양이온으로 따지면 같은 애들이고 음이온으로 따지면 음이온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네들은 다 다른 물질. 양이온으로 따진다면 다 같은 물질.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살짝 내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뒤에 가면 알자이온, 구경분이온이 있거든. 그걸 설명하려고 살짝 던져놓은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머릿속에 외울 것도 있겠지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도 있고